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IT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쉐어드 IT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어드 IT 114. 오늘은 두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한국 오라클의 김순덕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무님의 그 직책이 클라우드 에반젤리스트잖아요. 예. 제가 그 에반젤리스트라고 알고 있는 뜻이 뭔가 전도사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그러면 한국 오라클의 클라우드 얼굴마담이시네요.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클라우드 전환을 그때 선택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저희도 되게 의외였습니다. 신규 솔루션 구매 같은 게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담당자분들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설문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네. 클라우드가 트렌드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네, 알고 네. 있지만 네. 그래도 1번 답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구나. 예, 네네네.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비즈니스 민첩성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빠르게 대응할 수 빠르게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민첩성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PwC에서도 IT 마이그레이션하고 IT 프로젝트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IDC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 성장이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매출 총이익이 한 1.5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회사 성장하려면 클라우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들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클라우드가 아직까지도 그 국내는 글로벌 대비해서 그렇게 클라우드의 도입률이라고 하나요? 그게 네. 좀 저조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한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마케터는 좋은 자료 나왔네요. 네. 사실은 한국이 되게 IT 강국이잖아요. 그렇게, 그럼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조금 늦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도 그 클라우드에 대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없겠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21.9% 정도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8% 더디네요, 확실히.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하면은 크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사스 부분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파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서비스하는 IaaS 부분이 네네네.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은 클라우드는 사스에서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사스 포지션이 굉장히 포지션이 크고요. 근데 IaaS가 또 들어오면서 IaaS나 파스 영역도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사스는 이제 많이 좀 성장한 상태고, 네. 이제 한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이렇게. 한국은 IaaS 비중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IaaS 비중이 처음 시작부터 훨씬 높았고요. 네. 그게 한국은 굉장히 고급 개발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IT 강국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고능력자 개발자분들이 네. 그런 서비스들 뭘 써? 그냥 우리가 만들지.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네. IaaS 영역이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빨간색 부분이에요. 이게 네네네. 파스 영역이거든요. 파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신기술들, 블록체인, IoT, AI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데이터에 기반한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 이런 부분들인데 글로벌하게도 작지만 한국은 되게 작네요.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을 했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그건 여전히 크리티컬한- 온프레미스에? 네, 그게 여전히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제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했죠. 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글로벌도 글로벌이지만 한국에서의 그런 클라우드 시장은 오라클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온프레미스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서 강세를 보여왔고, 네. 근데 지금 클라우드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 크리티컬한 거를 클라우드로 안 옮기고 있고, 예. 오라클은 거기에 대해서 강점을
장점이 있으니까 오라클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뭔가 네.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거라고. 맞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오라클의 장점은 그런 것 같고요. 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물어봤던 질문은 이겁니다. IT 인프라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제일 높은 게 일부는 전산실, 일부는 클라우드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48.3%입니다. 확실히 클라우드가 대세긴 대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신 게 IT 인프라 운영 비용 절감이었어요. 사모님, 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 막상 클라우드 해보니까 비용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온프레미스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히든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클라우드로 못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라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사실은 히든 코스트가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가격 자체가 예측할 수 있게끔 가격 체계 자체가 돼 있거든요. 덜 복잡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빌링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고객분들 참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희가 여쭤봤던 거는 클라우드 전환을 했을 때 기대하시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신 게 인프라 운영 간소화, 관리 업무 편의성 증가, 또 시간 절약, 이걸 통해서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 즉 나의 업무를 줄여준다라는 측면을 제일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워라벨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진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렇게 워라벨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많이 도입하시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기존의 시스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백업이라든지 패치라든지 그런 운영 전반적인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IT에 계신 분들은 IT 운영보다는 새로운 업무 요구 사항에 대한 개발하는데 거기에 포커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16.9%의 응답률을 보인 게 AWS, Azure, GCP 등 글로벌 탑3 아니면 KT나 LG, NCP 등 국내 기업의 여러 가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국내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업들마다 우리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다들 좋다고만 주장하지 우리 게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서 선택지는 너무 많고 뭔가 평가해주는 사람은 없고 컨설팅을 받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실제로 그걸 사용해보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클라우드가 다른 그런 어떤 기존의 무거운 솔루션 대비 체험해볼 수 있는 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런 클라우드는 일단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뭐 프리 트라이얼을 신청하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트라이얼을 한 달 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드리면 2달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그래요? 기간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물론 이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테스트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체험 정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간 제한 없이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딱 하나 자랑 한 가지만. 이거 어떤 클라우드 회사들도 다 이거부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오라클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라클이 뭐 기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후발주자라도 이렇게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클라우드 중에서 차세대 클라우드, 오라클이 얘기하는 뭐 2세대 클라우드, 2세대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세대 클라우드가 조금 1세대 클라우드랑 많이 달라요. 다르니까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이 부분은 2세대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이고 기존에는 오라클도 1세대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2세대 클라우드로 막 교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한 16개 리전에서 2세대 클라우드를 오픈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36개의 그 2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리전을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당연히 서울도 있고. 네, 서울도 있고 내년 5월에 춘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제가 이제 그 자랑은 잠깐 했고요. 네. 아까 사실은 비즈니스 민첩성이 나오게 된 게 IT 개발 환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계속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IT도 그걸 따라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5년, 길게는 10년까지 쓰고 다시 중간에 물론 개선 프로젝트를 고도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성으로다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기본 몇 개월에서 1년 이렇게 가죠, 보통. 그렇죠. 요구사항 쭉 모아가지고. 그걸 취합하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려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즈니스에서 요구사항 나오는 것들을 바로 적용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개발이랑 운영이랑 같이 민글돼서 코어하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다가 이제 많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IT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사실 그런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뭐 개발 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그 펑션이라든지 그리고 오라클이 전통적으로 강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솔루션들, 그 다음에 애니 랭귀지, 프로그램 랭귀지, 그리고 사실은 또 비즈니스 민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개발할 때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코드로 드래그 앤 드롭 개발해주는 그런 또 모바일이나 아니면 뭐 AR이나 AI나 ML 같은 그런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오라클의 제일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라클이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파스, 사스, 아이아스 이 세 개를 다 서비스하는 벤더는 오라클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그래요? 네, 글로벌하게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AWS나 애저는 파스 안 한... 그들은 사스가 없구나.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오라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걸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오라클이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가 특히 개발자분들이 개발 영역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오라클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가용성을 위한 뭐 액티브 데이터 가드나 렉이나 뭐 엑사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하나 깨알 같은 말씀을 드리면 렉이나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오라클은 당연히 지원할 것 같은데 다른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못하는 게 뭐 노하우 부족?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왜 그들은 이 RAC나 엑사데이터를 그들 클라우드에서 못 돌리는 걸까요? 일단 엑사데이터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사실 이제 RAC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나 OS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RAC가 잘 구동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숙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오라클이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알겠죠, 오라클이. 자, 질문이 하나 잠깐 들어와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동아님께서 데이터 이전에 대한 가이드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가이드와 검증 방법을 지원하는지 여쭤보셨네요. 이전하실 때 보면은 그대로 뭐 만약에 뭐 버전이 똑같은 버전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클라우드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하시는 것처럼 뭐 익스포트, 임포트 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같다라고 하면은 뭐 카피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알맨이나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그 커맨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객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이런 거잖아요. 기분 나쁠 것 같지만 부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라클이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사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장점인 부분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B2B에 대한 네네네.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업무를 돌릴 때 얼마나 시스템에서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 이런 네네네. 부분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 이것만 가지고 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니저빌리티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SLA로 다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대부분 한 99.9, 99.99까지는 되는데 소수점 3자리, 4자리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저렇게까지 99.999 이런 걸 강조하나 봤더니 한 달에 그 0.00001% 차이가 막 한 달에 멈추는 시간이 막 몇 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웹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 몇 분이라도 멈추면 엄청나게 큰 피해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션 크리티컬한 거는 잠깐 멈추는 게 굉장히 큰 사고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0.00001%가 클라우드에서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처음에 클라우드로 옮길 때 중요한 업무를 못 옮기고 그러니까 잠깐 맞아요. 내려가도 되는 업무들을 먼저 이제 올린 그런 경향이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황정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 리프트 앤 시프트에서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도 일단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백업이라든지 뭐 백업 리커버리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각자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다가 이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지만 귀찮은 업무들 있잖아요. 특히 밤에 하고 그렇죠. 백업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롤 설정만 해놓고 우리는 이런 정책을 써 라고 입력만 해놓고 그러고 이제 워라밸을 즐기시면 알아서 해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기대하는 점은 다른 국가 간 파일 공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지사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런 경우에 또 더 많이 고려를 하시죠. 이 부분을 파일 서버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서버 보유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일단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있을 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접속을 하더라도 속도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은 특히 파일 서버 이렇게 그 이미지나 뭐 큰 파일 서버 용도로 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온프라미스보다 훨씬 쌉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저희가 비용이 좀 훨씬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토리지 부분이에요. 블록 스토리지를 저희는 딱 그냥 스토리지에 대한 가격만 받아요. 1테라면 1테라, 2테라면 2테라. 트래픽 비용으로 안 받고요? 네, 트래픽 비용을 스토리지에 대해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도 AWS S3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S3 쓰는데 이게 히든 그래요? 코스트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인바운드는 뭐 저희도 경쟁사에서 받지 않고요. 안 받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월 10테라까지 무료입니다. 10테라 이후부터 발생. 그럼 그냥 산에서 쓰는 데이터가 10테라가 안 넘어요. 그럼 그냥 백업 용도로 오라클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짜네요,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스토리지 비용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괜찮은 혜택이네요, 이거는. 네, 사실은 많이 쓰시는 데는 저 네트워크 비용이 전체 그 클라우드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60원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90원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라클은 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래서 이제 이 아이아스 고객 케이스 중에서 그 커머스 사이트 웹 트래픽이 많이 발생 이런 쪽의 고객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비용이나 스토리지 비용 부담되실 때는 오라클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까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만이 아니고 컴퓨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이 정도.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